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차트 흐름을 보시면 크게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가가 3,520원, 저가가 3,442원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해봤자 100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급등 이후에 처음에는 조정폭이 꽤 크게 나오다가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플의 차트 흐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자,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또 추가로 이 단기적인 흐름 외에 결국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목표가로 가지고 리플을 바라볼 수 있는지, 또 그 목표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나온 리플의 새로운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에서 차트에서 강세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 4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XRP를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보유한,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고래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최근 가격 하락이 나왔음에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1억 개 이상의 XRP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량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들은 총 11억 개 이상의 XRP를 매집하면서 XRP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준 거죠. 여기에 추가로 기술적 분석에서도 새로운 강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해드린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움직임이 곧 시작할 거고 두 가지 상승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자, 이 부분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리플이 단기적으로 강세 깃발, 불플래그 패턴을 형성하면서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간 차트에서 뿐만 아니라 XRP의 4시간 차트에서도 강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차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카시트레이드는 XRP의 세 번째 상승 파동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2.618 피보나치 확장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3.82달러에 도달할 가능성, 이건 신고가에 근접한 수치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 세 번째 파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다섯 번째 파동에서 확장 플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며 이 경우에는 3.2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건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 자, 이건 통상적으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3파는 1, 2, 3, 4, 5, 그리고 하락 3파 1, 2,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상승 파동은요, 1파, 2파, 3파, 바로 이 파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1파가 나왔고 2파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3파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확장되냐 안 되냐, 확장되지 않는다라면 추후에 나올 4파와 5파에서 확장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결국에는 리플은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ABC 파동 이후에 다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사에서 나왔던 불 플래그 패턴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 불이 상승을 의미하죠.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황소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황소가 들이받는 모양을 따서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건 곰이 핥히는 모양, 그래서 베어, 이게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불플래그는 상승 깃발 패턴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깃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봉 차트에서는 삼각형 깃발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삼각 수렴을 마치고 있는 거고,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게 되면 우리가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이건 4시간 봉 차트에서도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에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깃발은 세워놓고 나서, 이 깃대는 세워놓고 나서 이번에는 삼각형의 깃발이 아닌 이 네모난 깃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을 이어서 위에 추세 라인을 긋고 평행하게 밑에서 이 라인들을 맞춰서 그어보면요, 네모난 깃발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4시간 봉에서는 이 깃발 상단 라인을 돌파해줬고 다시 이게 이 깃발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또 이 라인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평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이걸 지켜주면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일봉에서 깃발 삼각 패턴의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는 리플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고요.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이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25bp 다시 한번 인하할 거다 기대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10월 달에 이미 11월과 12월 베이비컷 한 번씩 하겠다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 비유한 것과 같이 내년 경제 전망 금리 인하 관련해서 비둘기파적인 긍정적인 얘기해 준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재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자면, 자, 리플의 CTO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RLUSD, 이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초기 가격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RLUSD 하나 사는데 1200불에 사겠다는 의향을 비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투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과 별개로 RLUSD가 출시되고 나면요, 이건 상승하겠죠. 당연히 자금이 쏠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향에 따라서 XRP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단기적일 거고, 지금 XRP도 바이 더 딥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워낙에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줄 거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올해 안에는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알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상승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는 작년에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리플 얼마에 있죠? 4,000원 가까이에 있었고 최근에는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건도 내년이 들어서게 되면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내년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내년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